도대체 누가 두고 간 걸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발밑에 하얀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유 한 병. 주문한 적도 없는 우유가 정확히 제 집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배달 실수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우유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냉장고가 우유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가는 거였습니다. 대체 누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더 전, 제가 아직 이 우유의 정체를 몰랐던 그 평범한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 전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저는 무릎을 한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하루의 가장 큰 시련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나 봅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복도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습한 냄새와 어디선가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발밑에 하얀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우유 한 병이었습니다. 하얀 비닐 봉투에 담긴 우유 한 병이 정확히 현관문 앞 발을 딛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구부려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직 냉기가 남아있는 걸 보니 얼마 전에 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누가 잘못 놓고 간 건가? 저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옆집 문, 아랫집 문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6시, 이 시간에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옆집 거겠지 뭐. 저는 혼잣말을 하며 우유를 옆집 현관문 앞에 살짝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릴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파도 티내면 안 돼. 누가 신경 쓰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또 우유 한 병이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봉투, 똑같은 차가운 감촉. 또 저는 우유를 들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혹시 옆집에서 가져가지 않았나 싶어 옆집 문 앞을 봤지만 어제 제가 놓아둔 우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똑같은 우유가 2병. 배달 실수인가? 저는 우유병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통기한, 브랜드, 용량. 평범한 흰 우유였습니다. 특별한 메모도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버리긴 아까웠고 누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루 이틀 두고 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병의 우유가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번도 빠짐없이 우유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수일 리가 없어.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가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저는 복도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우유 배달시키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은 안 시켜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아침마다 우유가 놓여 있어서요. 혹시 배달 실수인가 해서. 어머, 그래요? 우리 층에서 우유 배달시키는 집 없는데. 아주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정확히 6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있을까? 오늘은 없을까? 왜 나는 기대하고 있는 거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우유 한 병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유를 집어들고 이번에는 복도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계단, 복도, 옆집 문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새벽의 정적만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저는 우유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우유 13병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뒀으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따뜻함.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저에게 이 작은 우유 한 병은 어쩌면 아니야. 그냥 실수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사람은 따뜻함에 기대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기대했다가 사라지면 더 외로울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내일도 올까? 생각하지 말아야 했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우유 한 병이 이렇게 신경 쓰일 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혹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구멍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1시간 뒤면 또 우유가 놓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우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에 귀를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자국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멈췄습니다. 정확히 제 집 문 앞에서. 누구지? 저는 문틈으로 보려고 했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림자 하나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놓는 소리, 그리고 다시 멀어지는 발자국. 저는 손을 떨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열어볼까?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우유 한 병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우유 옆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하얀 메모지. 거기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는 메모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누가 제게 안부를 묻는 걸까? 필체는 조금 떨리는 듯 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남자 글씨 같았습니다. 각진 듯 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 저는 우유와 메모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아 다시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사람은 나를 아는 걸까? 내 건강을 걱정하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위해 우유를 두고 간다는 것.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유 옆에 또 메모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 다음 날, 따뜻하게 드세요. 그 다음 날, 무릎은 좀 어떠세요? 저는 메모지를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무릎. 이 사람은 내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지? 저는 메모지를 손에 쥔 채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가까운 사람일까? 하지만 저는 가까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오래전에 떠났고 이웃들과도 인사 정도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제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게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마다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5시 50분, 5시 55분. 정확히 6시가 되면 저 복도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5시 58분, 저는 이미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 들킬까봐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걷는 듯한 발걸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자국이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따라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확히 제 집 문 앞에서 저는 문틈으로 밖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체, 뭔가 바닥에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병이 바닥에 닿는 소리.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세요. 밖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 이 목소리가 왠지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정확히는 오래전에 들었던 듯한 느낌.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빠르게, 마치 도망치듯이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중년 남자. 키는 중간 정도, 조금 구부정한 어깨,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68년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남자는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쫓아가려고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자가 사라진 계단만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은 누구지? 저는 발밑에 놓인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건강하세요. 단 4글자. 저는 메모지를 꼭 쥐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 뒷모습, 저 목소리, 왜 자꾸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사진첩.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어린 두 아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와 작은아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그때였습니다. 큰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구부정한 어깨, 저 걸음걸이.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30년 전에 떠난 아들이 갑자기 나타날 리 없습니다. 게다가 나타났다면 왜 숨어서 우유만 두고 가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다음 날 새벽 저는 더 일찍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꼭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5시 50분부터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언가 놓는 소리, 바로 지금이다. 저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 밑으로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중년의 얼굴, 수염이 조금 자란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눈. 저는 그 눈을 알았습니다. 30년 전 15살 소년의 눈. 집을 나가던 그날 저를 마지막으로 쳐다보던 그 눈. 민준. 제 입에서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민준아. 저는 손을 뻗었지만 남자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 터질 것 같은 심장, 그리고 바닥에 놓인 우유 한 병. 민준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큰아들을 본 겁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아들 민준이, 30년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수염이 자란 지친 얼굴, 모자 밑으로 보였던 눈빛, 그리고 황급히 도망가던 뒷모습. 왜 도망갔을까? 왜 말을 걸지 않았을까? 저는 식탁에 쌓인 메모지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괜찮으시죠? 따뜻하게 드세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이 모든 게 민준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매일 새벽 찾아와 우유를 두고 메모를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왜 숨어서 이러는 걸까?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올까? 아니면 들킨 걸 알고 이제 안 올까?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오는지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왔다. 민준이가 왔다. 발소리가 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놓는 소리, 그리고 잠시 침묵.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메모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30년 만에 듣는 그 단어. 왜 죄송해? 왜 숨어서 이러니? 저는 메모지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만이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유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발소리, 더 빠르게 사라지는 뒷모습, 메모만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합니다.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하세요. 어제 계단 오르시는 거 봤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병원은 다녀오셨나요?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저는 메모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어디선가 숨어서 나를 계속 보고 있구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 그것도 제 아들이.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메모지 뒷면에 글을 썼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나 좀 보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메모지를 현관문 앞에 놓아뒀습니다. 하지만 우유와 함께 돌아온 건 새 메모였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죄송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거니? 30년 만에 만났는데 왜 도망가니? 엄마가 그렇게 무서우니? 저는 다시 메모를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엄마는 걱정돼. 다음 날 메모. 잘 지냈어요. 걱정 마세요. 어디 사니? 뭐하고 사니?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 진작 오지 않았니? 이 메모에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메모 없이 우유만 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메모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용기. 이 아이는 저를 만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떠나 있었던 아들이 엄마를 만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숨어서 우유만 두고 간 겁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15살에 집을 나가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민준이는 아버지와 크게 싸웠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성적 때문이었나 아니면 다른 이유였나? 그날 밤 민준이는 집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 2년, 10년. 세월이 흘렀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아들도 멀리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저는 새 메모를 썼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는 내가 보고 싶었어. 매일, 정말 매일 내 생각했어. 다음 날 우유와 함께 온 메모.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나쁜 아들이에요. 아니야. 넌 나쁜 아들이 아니야. 전 엄마를 버렸어요. 30년 동안. 넌 돌아왔잖니. 이렇게 매일 우유 갖다 주면서 이틀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다그친 걸까? 혹시 이제 정말 안 오는 걸까?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엄마,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제가 용기 내볼게요. 저는 메모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엄마가 기다릴게. 그날부터 저는 매일 답장을 썼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너도 건강 챙겨. 엄마 무릎 많이 나아졌어. 걱정 마. 밥은 잘 먹니? 너무 무리하지 마. 민준이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엄마가 웃으시는 거 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요즘 걸음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엄마 목소리 들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랑 이야기하시는 거.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지금도 저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숨어서 매일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이 30년 만에 돌아왔고 비록 숨어 있지만 저를 챙기고 있다는 것. 우유는 계속 왔습니다. 메모도 계속 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아침마다 현관문을 열어 우유를 확인하고 메모를 읽고 답장을 쓰는 일.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메모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사랑해. 얼른 만나고 싶다. 언제쯤 엄마 얼굴 보여줄 거니? 그러던 어느 날, 우유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어제와 같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6시 1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6시 30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유도 메모도 빈 복도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실수했나? 늦잠 잔 건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어쩌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 안 온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제가 늦게 일어나서 놓친 건 아닐까 싶어 일찍 문 앞에 섰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6시 30분, 7시,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프기라도 한 걸까? 저는 하루 종일 현관문만 쳐다봤습니다. 혹시 낮에라도 올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동네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주인 김옥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순옥 씨.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저기 혹시. 저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까? 민준이를 아느냐고 물어볼까? 혹시 여기 단골 손님 중에 모자 쓴 남자분 아세요? 40대 정도 되는. 옥자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자 쓴 남자요? 여러 명 있는데.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키는 중간 정도고 말수가 적고 항상 조심스러운 느낌에. 옥자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분. 알죠. 거의 매일 오시는데. 우유랑 빵 사가시는 분. 말씀 거의 안 하시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분 요즘 안 오셨나요? 그러고 보니 요 며칠 못 봤네요. 원래 매일같이 오셨는데. 순옥 씨는 그분을 어떻게 아세요? 그냥 이웃인 것 같아서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분이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옥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일은 이 근처 건설 현장에서 하시는 것 같던데요. 한 번은 작업복 입고 오신 적도 있고. 건설 현장이요? 네. 여기서 2블록 가면 새 아파트 짓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옥자 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 민준이가 거기서 일하고 있구나. 저는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블록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걷고 또 멈추고. 드디어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 공사 중인 건물, 여기저기 쌓인 자재들. 저는 입구에 서서 안을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작업자들, 자재를 나르는 사람들. 저는 입구 경비실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여기 박민준이라는 사람 일하나요? 경비원이 명단을 뒤적였습니다. 박민준, 박민준. 여기 있네요. 근데 3일째 결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근이요? 네. 무단 결근이에요. 연락도 안 되고 현장 소장님이 찾고 계시던데 혹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개인정보라서. 저는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3일째 결근, 연락도 안 됨.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너 어디 있니?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낮에 왔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우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지나가나 싶어서 복도에 나가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순옥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5째 날, 6째 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우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메모도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현관문 앞에 나가봤지만 매번 빈 복도만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떠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갖다 준 우유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유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 민준이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우유를 갖다 주다가 사라졌다고 믿어줄까?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올 때까지.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민준이는 다시 떠난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또 도망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오후 2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옥 씨 댁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기 세광병원 응급실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지갑에서 선생님 전화번호가 나왔는데요. 보호자이신가요? 환자요? 누구요? 환자분 이름은 잠깐만요. 신분증이 없어서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40대 중반 남성분이고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서 오셨어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공사장 사고요? 네. 3일 전에 입원하셨는데 의식이 불안정해서 신원 확인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갑을 정리하다가 선생님 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많이 다치셨어요. 머리를 크게 부딪히셔서 지금은 안정 중이신데 보호자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예요? 간호사가 병원 주소와 응급실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다쳤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야 해. 제발 괜찮아야 해.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생 택시를 아껴 탔던 저였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하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괜찮아야 해.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공사장 사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3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유가 끊긴 바로 그날 사고가 난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이 의식도 불안정한 상태로. 아줌마 괜찮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지만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15살에 집을 나간 민준이, 30년 동안 소식 없던 민준이,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를 찾아왔던 민준이, 숨어서 우유를 두고 가던 그 조심스러운 발걸음, 따뜻한 메모,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그 글씨, 아줌마 도착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택시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다시피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절뚝거리며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아까 전화 받고 온 사람인데요.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안내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3층 302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곧 민준이를 보게 됩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02호실.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301호,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병실, 침대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 제 발이 멈췄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상처가 나 있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민준이. 저는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아침에 의식 돌아오셨고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민준이 곁으로 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30년이 흐른 얼굴, 주름이 생기고 수염이 자라고 피곤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제 아들의 얼굴.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 당황한 표정, 그리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어렸을 때보다 낮아지고 쉰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제 아들의 목소리. 민준아.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40대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매일 봤어요. 멀리서. 알아. 우유 갖다 준 거 알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왜 숨었니?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래도 돌아왔잖니. 2년 전에 돌아왔어요. 이 동네에. 저는 놀랐습니다. 2년 전? 네. 일자리 찾아서 왔다가 우연히 엄마 봤어요. 시장에서 혼자 장 보시는 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허리도 굽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신 것 같고 혼자 힘들게 장바구니 드시는 거 보고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따라갔어요. 엄마가 어디 사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일 봤어요. 멀리서. 2년 동안? 네. 출근하실 때, 장 보실 때, 병원 가실 때, 다 봤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년 동안 민준이는 저를 지켜봤던 겁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걸었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날 거부하실까봐. 30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민준이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에 엄마가 우유 좋아하시는 거 생각났어요. 옛날에 매일 우유 데워주시던 거.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우유를 데워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두기 시작했어요. 말은 못 걸어도 이렇게라도 엄마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보야. 저는 민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냥 말 걸지 그랬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엄마.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이야.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전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15살에 집 나가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민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뭐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단 나아야지. 퇴원하고.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집에 가자. 엄마 집에.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집에요? 그래. 우리 이제 같이 살자. 하지만 됐어. 더 이상 혼자 살지 마. 엄마도 혼자 살기 싫어. 우리 이제 같이 살자.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그날 저는 병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집을 나간 후 여기저기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공사장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다고, 매일 민준이 생각했다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가봐야겠다. 내일 또 올게. 네, 엄마.
푹 쉬어. 빨리 나아야 해. 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네. 이제 도망가지 마.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웃는 얼굴. 안 도망가요, 엄마.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환했습니다. 30년 만에 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일주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데리러 갔을 때 민준이는 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흔적이 가방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니? 네. 원래 많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네, 엄마.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민준이는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아마 이 동네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2년 동안 매일 이 길을 걸었을 테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민준이가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서 사셨구나.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 데로 이사 왔어.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자. 얘기는 안에서 하고.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층에서 내렸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현관에 섰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 들어와. 엄마, 전 정말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기도 해. 민준이가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민준이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엄마 방이고 저기가 작은 방이야. 거기서 자면 돼. 네. 민준이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좁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충분해요. 너무 좋아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짐 풀고 쉬어. 밥 차릴게. 네, 엄마.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갖다 준 우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우유 한 병을 꺼내 데웠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처럼.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평생 혼자 먹던 밥을 오늘은 둘이 먹게 되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를 민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매일 갖다 준 우유야. 이제 엄마가 데워줄게. 민준이가 우유를 보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밥 먹자. 저희는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식탁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준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준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뒷모습. 이상했습니다. 기쁜데 왠지 낯설었습니다. 그리웠던 아들인데 어색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없어. 넌 쉬어. 그럼 저 방에 있을게요. 민준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 왜 더 외로운 느낌일까?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방에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자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깨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민준아, 아침 먹자. 네, 엄마.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또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니? 잘 모르겠어요. 일은? 당분간 쉬라고 했어요. 머리 다친 것 때문에. 그래. 그럼 집에서 푹 쉬어. 네. 밥을 다 먹고 저는 장 보러 나갔습니다. 민준아, 엄마 장 보고 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자꾸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텐데 뭐 하고 있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아, 엄마.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그냥요. 민준이가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낮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밤에는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편히 쉬세요.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 왜 더 가까워지지 못할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니니?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같이 사는데 이렇게 어색하면 어떡해? 우리 좀 더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 민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엄마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엄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있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네. 넌 엄마한테 패가 아니야. 넌 엄마 아들이야. 하지만은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조금씩.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은 긴 시간이야. 하루 이틀에 다 회복할 순 없어. 그래도 우리 노력하자. 응?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민준아, 자기 전에 우유 한잔 할래? 네. 엄마가 데워줄게. 나와.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마셨습니다. 민준아. 네. 내가 15살에 왜 집을 나갔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민준이가 우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꼭 알고 싶으세요? 응. 알고 싶어. 민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랑 싸웠어요. 성적 때문에. 성적? 네. 전 공부를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날도 시험을 망쳤는데 아버지가, 민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때리셨어요. 많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근데 나가고 나니까 후회됐어요. 엄마 생각났어요. 근데 이미 나와버렸고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10년. 갈수록 돌아가기 더 어려웠어요. 어떤 얼굴로 돌아가겠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도 많이 후회했어. 왜 그때 널 더 찾지 않았을까? 왜 더 보호하지 못했을까? 저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에 같이 산책도 나가고 저녁에 같이 TV도 보고 밤에 우유 마시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여전히 서먹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 조금씩 가까워지면 되니까. 민준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 다시 일하려고 해요. 벌써? 몸은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무리하지는 마. 네. 엄마도 건강 조심하세요. 응.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했습니다. 집이 다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준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녁이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힘들었어? 괜찮아요. 민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우유 한 병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샀어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희는 거실에 앉아 함께 우유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새로운 시작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민준이는 일하러 가고 저는 집안일하고 저녁이면 다시 만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하고 저희는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봤습니다. 누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 남자.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제 작은 아들 민호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작은 아들. 엄마. 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안았습니다. 어떻게 온 거니? 연락하려다가 그냥 왔어요. 깜짝 놀라게 하려고. 정말 깜짝 놀랐다. 들어와, 어서. 민호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서 있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민준이도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야. 저는 두 아들 사이에 섰습니다. 민호야, 형이 한 달 전에 돌아왔어.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이요? 30년 만에요? 응. 민호가 민준이를 다시 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엄마랑 같이 살아. 같이 살아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민호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호야. 제가 말했지만 민호는 계속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형,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알아. 알면서 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형이 떠나고 전 혼자 남았어요. 아버지 화풀이 다 받으면서 살았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전 대학도 못 갔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형 찾는다고 엄마가 돈 다 쓰셨거든요. 민호야, 그만해. 제가 말했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형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도 없었어요. 전 혼자 다 치렀어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셨는데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로 때울 수 있어요? 형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민호야,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형은 돌아왔어. 그걸로 됐어. 더 이상 형한테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엄마, 됐어. 형도 힘들었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형을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형은 엄마 아들이야. 너도 내 아들이고. 전 형이 밉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떠나고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그걸 형은 모르시잖아요. 30년 동안 편하게 사셨잖아요. 민호야.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내 말이 다 맞아. 형이 나쁜 놈이야. 형 때문에 너희가 고생했어. 다 형 잘못이야.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뭐 하는 거니? 엄마, 전 민호한테 사과해야 해요. 30년 동안 못한 사과. 민준이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형이 정말 미안해. 너 혼자 두고 가서 내가 고생한 거 다 알아. 형이 나빴어. 민호가 외면했습니다.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할게. 형은 내 형이니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형은 30년 동안 떠돌았어. 공사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노숙도 해봤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어. 그게 제 알바예요? 아니야. 내 알바 아니야. 그냥 형이 편하게 산 건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해서.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도 매일 후회했어. 왜 집을 나갔을까?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까? 동생은 잘 크고 있을까? 민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돌아가기 어려웠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형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고 어떤 얼굴로 가겠어. 그럼 왜 지금 온 건데요? 엄마가 아프시더라. 2년 전에 우연히 봤는데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 형이 없는 사이에 엄마가 혼자 늙으셨더라.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라도 돌아가자. 숨어서라도 엄마를 챙기자. 그게 형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민호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형을 알아봤어. 도망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붙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어. 민준이가 민호를 봤습니다. 형은 내게 잘해주지 못한 형이야. 내가 형을 미워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형은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매일 생각했어.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엄마, 형을 용서해 줄 수 없니?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형 편만 드시네요. 아니야.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전 형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민호야,
전 대학도 못 갔어요. 형 찾는다고 엄마가 돈 다 쓰셔서 전 일찍 취직해서 엄마 도와드려야 했어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화도 다 제가 받았어요. 형이 없으니까 저한테 화풀이 하셨어요. 매일 맞았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민호가 울었습니다. 전 혼자였어요. 형도 없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엄마는 형 찾으러 다니시고 전 정말 혼자였어요. 저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응. 전 아직 형을 용서 못해요. 알아. 하지만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형을 용서하셨으니까 전 엄마 뜻을 따를게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대신 약속하세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엄마를 또 울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절대 안 떠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저는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 응? 전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 때문에 이틀만 있다가요. 이틀? 네. 미안해요. 더 있고 싶은데. 괜찮아.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저희 셋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했다는 것, 아이가 하나 있다는 것,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민준이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형도 결혼하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착하셨으면 가정도 꾸리시고. 글쎄, 형은 늦었어.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이틀 후 민호는 떠났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형? 민호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네. 엄마 잘 모시세요. 그럴게.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형도 건강하세요. 민준이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민호가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엄마도 동생도 절 받아줬으니까.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넌 우리 아들이야. 당연한 거야. 감사해요, 엄마. 엄마가 더 감사해. 돌아와줘서.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우유를 마셨습니다. 30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치유해 나갈 시작. 민호가 다녀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웃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엄마라는 말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데워줄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할게요. 민준이가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냄비에 우유를 붓고 불을 켰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민준이 등이 예전보다 펴진 것 같았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민준이가 따뜻한 우유 2잔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하나는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같이 마셔요. 그래. 저희는 마주 앉아 우유를 마셨습니다. 민준아. 네.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무슨 좋은 일 있니?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도 좋아. 엄마. 응? 전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방황했는데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이야. 내 집. 네, 알아요. 저희는 우유를 다 마시고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풀고 저는 반찬을 데우고 식탁을 같이 차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까? 전 엄마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그럼 김치찌개 할까? 좋아요. 밥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민호가 또 온대요. 그래. 네. 이번엔 가족들 데리고 온대요. 재수 씨랑 조카도. 어머,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손주 보는 거네. 네. 민호가 엄마 보고 싶어 한대요. 엄마도 보고 싶어. 얼른 왔으면 좋겠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형이 돌아와서 민호도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형이 잘한 일이네요. 돌아와서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넌 용감한 아이야. 아니에요. 용감해. 돌아올 용기를 낸 거니까. 민준이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응? 전 매일 후회했어요. 왜 진작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30년을 허비했을까? 이제 그만 생각해. 돌아왔잖아. 네. 이제는 앞만 보고 살게요.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민준이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준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왜? 저 오늘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퇴근 후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민준이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저녁이면 민준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구멍가게 앞을 지나는데 옥자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옥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이요? 네. 오래 떠나 있다가 돌아왔어요. 어머, 정말요? 잘 됐네요. 그럼 그 우유 갖다 주던 분이? 네, 맞아요. 제 아들이었어요. 옥자 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세상에, 그랬구나. 그래서 매일 우유를 사가셨던 거네요. 참 효자시네요. 네. 고마운 아들이에요. 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평소에 오는 시간이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기다렸습니다. 8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왜 이렇게 늦었어?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드리려고요. 민준이가 꽃다발을 제게 건넸습니다. 왜 갑자기 꽃을? 그냥 주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긴. 엄마가 고맙지. 아니에요. 전 엄마한테 받기만 했어요. 이제 제가 드릴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상담 받았어요. 상담? 네. 심리 상담. 제가 30년 동안 겪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치료받기로 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잘했어. 엄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건강해져야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민준아. 네. 넌 정말 착한 아들이야.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키우셔서요.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동료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 예전에는 말이 없던 민준이였는데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 옆집 아주머니 이야기. 저희는 평범한 모자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준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꽃병에 꽃을 꽂았습니다. 예쁘다.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유 드실래요? 그래. 민준이가 우유를 데웠습니다. 2잔. 저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우유를 마셨습니다. 민준아. 네. 너 행복하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는요? 엄마도 행복해. 저는 우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너 알아? 엄마는 30년 동안 매일 이 시간을 기다렸어. 어떤 시간이요? 너랑 같이 우유 마시는 시간. 너 어렸을 때 매일 저녁마다 같이 우유 마셨잖아.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잊겠어.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도 기억해요. 그래서 우유를 갖다 드린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매일 이러자. 네, 엄마. 매일 같이 우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네, 매일 할게요. 저희는 우유를 다 마셨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의 찬바람.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꿈 꿨어요. 무슨 꿈? 어제.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꿈. 엄마가 우유 데워주시고 저랑 동생이 마시고. 그런 꿈. 좋은 꿈이네. 네.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꿈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엄마가 옆에 계시고 우유를 같이 마시고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야. 믿기지가 않아요. 30년 동안 꿈꿨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엄마도 믿기지 않아. 내가 돌아올 줄. 저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이제 자야겠다. 네, 엄마. 편히 주무세요. 너도. 민준이가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준아. 민준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고 매일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저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었고 서먹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 매일 아침 함께 우유를 마시면서 매일 저녁같이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면 되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민준이와 함께할 아침이, 우유 한 잔으로 시작될 따뜻한 아침이.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봤습니다. 민준이가 우유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니? 민준이가 돌아봤습니다. 네. 엄마 깨우려고 했어요. 같이 우유 마시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마시자. 저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우유 2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유 한 잔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닌 저희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나시는 의견이나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